성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기획운영지원팀 정나의 윤지희입니다. 지난번 장애인 티켓 아동장애인 편 모두들 잘 보셨나요? 오늘은 어떤 영상이에요? 오늘은 사연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사연이요? 성인장애인과 함께 근무하시는 분이 워크숍을 앞두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난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복지관이나 직장에서 성인장애인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핵심만 쏙쏙 가져와 봤어요. 이번에도 유익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빨리 알려주세요. 알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장애 에티켓 성인장애 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장복과 함께 배우는 장애 에티켓 성인장애인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애인 구수를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 장애인 구수 258만 명 기억하시죠?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산시 장애인구와 장애 아동 수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고용률을 가져와 봤습니다. 2019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인구의 15세 이상 고용률이 61.5%로 나타나고 있지만 장애 인구의 고용률은 3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낮은 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지난 시간처럼 오산시 장애인 구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산시에서 거주하신다면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순으로 많이 만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복지관에는 지체, 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티켓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장애인 예도를 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퀴즈! 다들 문제풀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장애인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여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장애인들도 직업을 갖고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 이효리 씨가 신어서 화제가 된 아지오라는 구두회사는 청각장애인분들이 제작한다고 해요. 또한 카카오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링키즈랩에서는 장애인도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비장애인과 함께 일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퀴즈! 청각장애인은 수업뿐 아니라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한다. 정답은 O입니다. 청각장애인은 수업뿐 아니라 입모양을 보고 대화하는 구화나 종이에 적어 대화하는 필담 등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합니다. 청각장애인을 처음 만나면 어떤 대화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파악한 뒤 사용하는 방식을 언어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퀴즈! 장애인은 활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워크숍, 단합대회에는 제외하여 배려해준다. 정답은 X입니다. 배려라는 말이 있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장애인들도 특성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운동과 활동이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기 전 장애인에게 참여 의사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파악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과 정답이 동일했나요? 우리가 평소 자신도 모르게 실수했던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장애인과 함께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에티켓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체장애인을 만났을 때 도움이 필요해 보여도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도와드리는 것은 기본이겠죠? 또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함부로 치우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회의나 회식, 행사 등 장소를 정할 때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휠체어 이용자에게 맞는 입식이나 문턱이 없는 곳으로 장소를 정합니다. 또한 워크숍이나 체육대회와 같은 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장애인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계획하여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을 만났을 때 함께 걸을 때는 보행 속도에 맞춰 함께 걷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여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좋으며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말을 끝내기보다는 양해를 구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가 심하여 말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글이나 보조기구 등을 활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앞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장난치거나 상대방에게 기분이 나쁠 만한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거나 처음 만나 인사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혀주는 센스, 또한 위치를 설명해 줄 때 저기에 있어요 보다는 5발자국 정도 가셔서 오른쪽에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걸을 때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팡이 반대쪽에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팔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당사자가 잡을 수 있도록 가여야 합니다.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수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소통 방법을 확인하여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는 눈을 바라보며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반복적으로 말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를 지시하거나 회의 및 내용을 전달할 때는 구두로 하기보다는 글로 써서 공유해주며 중간에 당사자 확인이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언어장애인을 만났을 때 대화 속도가 다소 느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여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며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추측하기보다는 양해를 구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만났을 때 인지적인 능력이 낮아도 본인의 욕구를 알고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죠. 훈련이나 지시를 할 경우에는 말로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 시범을 통해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도를 고려하여 쉬운 단어로 표현하고 한 번에 하나씩만 지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장애자, 장애우 등은 옳지 않은 단어입니다. 올바른 호칭은 장애인, 반대말은 비장애인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태도,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는 유형마다, 개인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지적장애인은 다 이럴 거야, 시각장애인은 다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바라봐 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도 너무 유익한 영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장애인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배려라고 생각한 부분이 편견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장애 에티켓 1편, 2편을 통해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도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